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3일 밤 10시입니다. 메타트레이더 5 비트코인 수동매매 3분봉으로 수동매매 공부를 하고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비트코인을 5패턴으로 또 5패턴도 익숙하지 않은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또 패턴으로 해야 되니 환장을 노리시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근무 때문에 이 PC 버전으로 못 봤어요. 하루 종일 폰으로 잠깐 좀 보다가 폰으로 또 보는 거랑 또 이게 또 시각적 차이가 또 좀 나죠. 그래서 눈에 또 안 들어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봉 차트를 지금 열었는데 이 3분봉으로 수동 매매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캔들 타임 프레임을 3분만 본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월봉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2025년, 2024년, 2024년 작년에는 상반기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서 2025년 상반기까지 살짝 진행되었다가 2025년 한 2, 4분기 정도 끝날 때쯤 해서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가격 조정 중이죠. 그리고 2023년은 조정의 이제 끝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간에 이게 뭔가 뭐 격변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긴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던 어떤 특정 5월 1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5월 한 달, 5월 달에 뭔 일이 있었다. 그리고 2022년은 많이 하락을 했었네요. 이때가 뭐 17만 17,000불? 에? 맞아요? 클로즈가 17099. 와, 이때 클로즈가 346. 그죠? 17,000불. 엄청납니다. 네. 저 저점이 15,000이에요. 15,000. 우리가 지금 뭐 15만까지는 안 갔는데 거의 한 10배 이하 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과거에는 훨씬 더 적은 금액, 낮은 금액들의 시대가 있긴 했겠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3,800불, 2019년 1월에는 뭐 4,700, 뭐 볼륨이네 이거는. 3,000, 12년 뭐 하여튼 그랬던 적도 있었네요. 2021년에는 쌍봉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고점과 이 조정의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상승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상승이 좀 더 이어질지, 보통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조정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들어 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은 또 시장의 심리, 뭐 시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또 뭐 많이 등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니 뭐 테러 집단의 활동이니 뭐 하여튼 이슈가 있어서 차트 하나만 가지고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다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어떤 모습이, 아까 월봉에서 그렸던 그게 지금 계속 따라가는 것 같고요. 조금 차트가 너무 커서 그죠? 한 방에 좀 다 담으려니까
비트코인 하면서 제가 입이 좀 거칠어지나요? 입에서 CC가 아이고, 뭘 눌렀지 내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쌍봉인 자리를 지켜주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번, 두 번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주봉으로 봐도. 2024년 네, 하반기부터는 일단 지금 계속 상승 국면인 것 같고요. 일봉을 보면 네. 자, 아까 월봉에서 그렸던 그 곳, 그다음에 일봉 주봉에서 그었던 그 라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봉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고점 네. 고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고점 한 번, 저점 한 번. 다시 고점 한 번, 또 저점 한 번.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다음 고점 또 여기 건드려 줘야 네. 그래도 이 패턴에 맞을 텐데 여기까지만 지금 갔죠. 그리고 저점을 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은 이제는 뭐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건드려졌던 부분, 못 건드린 부분, 요 라인의 밑부분을 건드린 부분. 네, 1시간짜리. 우리가 뭐 3분봉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라인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장에는. 그죠? 어차피 뭐 치고 빠지고 스캘핑처럼 단타 치고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라면 이 라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거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 종목인데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뭐 알고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쭉 이렇게 오늘은 월봉의 어떤 월봉과 주봉의 라인을 그어두고 지금 현재 분봉 시간 분봉은 그 곳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캔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3분봉에는 안 나타나네요. 네. 15분봉까지만 나타나나 보다. 그쵸? 네, 속성에 시각화의 모든 시간대가 되어져 있는데 예,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3분에는 이걸 보여주기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3분까지는 일단은 나오질 않는 모습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 3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그쵸? 너무 네, 짜부라트려놨다. 자, 오늘 캔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월봉에서 그었던 것처럼 네, 제가 지금 스타트와 한 건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처음에 그을 때 뭐 자동으로 개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위에 고점 2개 보이고 네 그리고 고점 2개만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확장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벌어졌잖아요. 얘를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요 라인에 지나가도록 대충 이렇게 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보통 뭐 이런 형태의 박스들이 주로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쵸 그렇더라 이거죠.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막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여기를 그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 아침에 네, 한국 시간으로 뭐 출근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려졌겠냐 이거지. 이건 안 그려졌을 거예요. 좀 더 지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근데 이 라인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긴 가네. 네, 그쵸. 진짜 요거랑.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삼각형, 네. 상승 삼각형이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 또 있다고들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얘가 그 이론을 따라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점을 우리는 보통 여기 정도 오면 이 저항받고 또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여기랑 여기를 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았고 여기는 안 맞고 내려가잖아, 그죠? 내려간다. 그리고 이 각도만큼 밑에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산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텐데, 네. 여기서 쏘죠. 이 쏠 때, 물론 쏠 때 매매, 뭐, 우리 바로 참여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라도 뭐 들어가든지, 여기라도 들어가든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그럼 이 시점에 내가, 네, 참여를 만약에 한다라면, 이렇게 볼게요. 이 시점에 참여를 내가 한다라면, 여기를 참전하게 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이것도 뭐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흔들거리면서 올라오고 여기는 이제 터치도 안 하고 있어서 점점 가로로 횡보하고 있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박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물론 박스 이탈하니까 나는 근데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죠. 제가 오늘 타이틀은 질질이 패턴으로 잡을 건데요. 네. 어제 이 부분 어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준 자리 있죠. 이 부분을 저항 라인으로 만약에 봤다라면 여기는 이것과 함께 같이 관찰되어 뚫는 모습을 한번 뭐 매매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뚫는 모습을 지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분봉을 보지 않더라도 15분봉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네. 15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박스로 치던지 그렇죠. 박스권 그리자 하면 아마 이렇게 박스를 연장해서 그려놓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이탈했었지만 금세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제 박스가 우리 그 양매매인 주식 채널에서 우리가 박스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횡보를 하는 자동 매매였다면 굉장히 나름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박스 쳐놓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듯한데 위로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오늘은 그런 게 눈에 보였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5패턴이랑 너 어떻게 연관시킬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질질의 패턴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스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돌파를 하니 물론 앞에 고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고가 영역이 있지만 이 박스 횡보를 놓고 봤을 때 이탈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 박스를 탈출하는 질질 패턴 있다라고 비트코인 3분봉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현재 물론 돌파 이후에 하방하는 걸로 봤을 때는 셀 포지션도 어느 정도 뭐 있었겠다 싶지만 처음 하시는 혹은 5패턴이 낯선 비트코인이 낯선 분들께서는 굳이 역방향 매매 물론 이게 다 해지 계좌라서
바이 포지션도 되고 셀 포지션도 되어져서 둘 다 어떻게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한쪽만 일단은 익숙해지는 게 5패턴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게 눈에 좀 잘 보였을까? 눈에 좀 잘 보였을까? 열심히 들여다보면 잘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열심히 들여다보면 잘 보이기는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어제 그 횡보하던 구간의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을 되게 크게 키워서 캔들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근데 사이즈의 포인트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 십자가선으로. 요 양봉 포인트가 202포인트 정도입니다. 202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출발 지점과 목적지까지 십자선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나오고요. 108843.08. 그다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캔들은 5개가 움직였고 이걸 캡처를 좀 할까? 네. 캡처를 해서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신빙 아닙니까? 여기서 다들 저보다 이 메타트레이더 5를 일찍 접하셨는데 십자선을 여기서부터 찍어서 여기까지 갖다 놓고 떼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면 종점에 가격이 나오고 이거 아시죠? 아는데 혹시나 처음이신 분들을 생각해서 종점에 가격이 나오고 여기서 요만큼 캔들은 5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27731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요거는 네, 센트입니다. 센트. 즉 277.31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2개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7 포인트다. 수동 매매, 자동 매매 할 때 보면 포인트 그게 이제 요거를 의미한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등락률로 따졌을 때 우리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 0.26% 상승이다. 플러스. 네, 그 정도죠. 네, 0.26. 그래서 0.277이니까 0.01 라스를 여기에서 바이 했고 여기에다가 네 익절을 하면 요거 2개 곱하면 되잖아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면 약 2.77 달러가 이득이 되고요. 당연히 0.1 나시면 네 27.7 네, 달러가 수익이 되겠죠. 그거를 계산하는데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부분이란다. 요건 요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십자가 요거 눌러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 솟아오르는 애들 이렇게 보면 요것도 요만큼 보면 네, 114포인트 114 요거 132 대부분 200포인트 300포인트 미만의 사이즈 하락도 보면 뭐 한 147 200짜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시간대에 제가 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려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눌러보라고. 캔들이 보이겠냐는 거죠. 눌렀을 때 캔들이 보이는 곳 있죠. 얘 한번 찍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찍으면 965포인트입니다. 오늘 오후 아닌가요? 그죠?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돼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캔들 사이즈는 어느 정도 좀 나와야 여기 540포인트 예, 캔들 사이즈는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내가 그래도 거기에 뭔가라도 그 지점들에 내가 뭐라도 선을 좀 뭐 나름대로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캔들 되게 작죠. 여기 200포인트짜리 200포인트짜리인데
187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되게 작죠. 얘네들이 좀 사이즈가 어제 저녁에 잠깐 좀 컸던 거, 한 370포인트 그 짜리들인데 눈여겨볼 건데, 혹은 나름 짧은 구간 안에서의 어떤 돌파 관점에서의 그 기준봉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5패턴 기준봉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냥 랜드마크, 뭐라고 해야 되나? 잣대?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네. 뭐라도 내가 좀 표시 좀 해놓고 거기를 좀 넘을 때 내가 돌파 관점에서 지켜볼까? 혹은 거기가 지켜지는지, 돌파가 되는지, 돌파 이후에 거기가 지켜지는지를 내가 볼까 할 때 몇 포인트로, 몇 포인트짜리 상승률, 이렇게 비트코인이니까 뭐 하루 종일 1000포인트 이상 캔들만 막 국내 주식 막 급등주들처럼 막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 너무 고요한 날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몇 포인트로 여러분들은 잡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 양매매 윤 선생님하고 같이 자동매매나 수동매매나 학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네, 최근에 한번 화두로 던져진 질문이었을 겁니다. 몇 포인트 이상의 그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걸 한 개짜리든 두 개짜리든 혹은 세 개짜리든 출연했을 때 나는 의미 있는 캔들의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하실 거냐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질 패턴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씨, 이렇게 하니까 얘도 1000포인트는 안 돼요. 질질 패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좀 내가지고, 점심 먹을 땐 그래도 제가 컴퓨터를 좀 쓸 수 있으니까 짬을 좀 내가지고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 제가 마음대로 지었고요. 제가 이게 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둘 건데요.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00포인트로 해서 이거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캔들 색깔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회색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3분봉의 포인트, 지금 36포인트 플러스 구간이고요. 오늘 1000포인트가 나온 캔들, 제가 아까 앞에서 설정했던 그 값 이상 혹은 이하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캔들이 있냐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없었네요. 네. 그래서 1000포인트로 두면, 여긴 1000포인트 넘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버그다. 그죠? 네. 이거 1000포인트 훨씬 넘었는데 버그네요. 버그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점심때 잠깐 만들었다 보니까 버그가 좀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다 나오도록 되어져 있고요. 네. 일단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요 숫자를 300도 해보고 한 200도 해봤는데, 일단 200까지 제가 해봤어요. 200으로. 네. 200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거든요. 얘 1000이 안 되었었나? 1000이 안 되었나 봅니다. 버그가 아닌가 보다. 네. 700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가 나왔지?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고, 그래서 200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200짜리들 나왔을 때 200짜리들 연속으로 300 얼마짜리도 있었네요. 진짜 300 얼마가 맞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366 정도 나오죠. 네.
요거는 숫자는 고가 저가 정도 숫자라서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200짜리 하나 나왔네. 200짜리 선 한번 그어볼까? 얘 넘기는가? 돌파 관점에서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위로. 네. 못 넘기네. 터치하고 넘기네. 요건 뭐 최대 400포인트짜리니까 그죠? 요 타이밍에 내가 이걸 관찰할 수 있을까? 네. 넘기고 다시 또 빠지고 요 고점에 또 한번 그어보고 넘기려고 시도를 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밑에 걸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생긴 것들 하니 안 하니? 다음 날로 넘어가죠. 아침 되고 새벽 되고 근접했다가 넘기네. 그쵸? 이게 다 질질 패턴인데요. 네. 지금 오늘인가요 이제?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넘기고 여기 한 900포인트 정도 되고 0.1낫이었다면 뭐 한 1, 2, 3불 정도 뭐 물론 그 이후에는 안 되죠. 여기를 일단은 돌파 관점에서 여기 아까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한번 터치하고 하다가 일단 어이씨 내려갔어. 근데 이렇게 박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점 갱신 저점 지켜주고 또 고점 갱신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하면서 네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그어 볼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타고 가냐? 이거 타고 가는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러면 200짜리 선 긋고 200짜리 넘기네. 그리고 또 넘겼는데 그럼 여기 넘기냐? 봤는데 오늘 하루 단타 살짝 뭐 살짝 넘어가는구나. 뭐 요거 짧게 뭐 100짜리 200짜리 이거를 뭐 먹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캔들이 어떻게 조금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를 관찰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캔들 사이즈 내가 지정한 어떤 높이를 넘어서는 혹은 그거 이상으로 밑으로 하락해서 넘어서는 것들이 발생할 경우 시각적으로 내한테 어떤 좀 효과를 좀 빨리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그러고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정말 신나게 많이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그래서 이게 메타5에서도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버그나 이게 좀 버벅거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 함부로 다 드리기는 좀 못할 것 같고, 좀 안정화되면 저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네,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이거 뭐 버그 리포트 막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막 개선해주고 할 그런 여건도 아직은 조금 안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요 인디케이터 만드는 거 여기 IDE 눌러가지고 네 수정할 수 있는 것들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다 잘 나와요. 그래서 보고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세 만드실 겁니다. 코드 몇 줄 안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200포인트 뭐 아니면 3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캔들 색깔도 기본 포인트 해당하지 않는 캔들은 그냥 뭐 검정색으로 가든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포인트 해당되지 않는 캔들은 최대한 뭐 그냥 좀 네. 그레이색으로 좀 보게 하고 300포인트 뭐 이렇게 보든지 그 300포인트로 두니까 얘네들은 그냥 터널링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날은 300포인트 어떤 날은 200포인트 의미가 있는 그 포인트들이 200포인트로 줬을 때 그래서 이걸 이 수치를 줘가지고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막 우리가 매매에 막 기깔나게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몇 포인트입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화두로 던지셨죠. 윤 선생님께서.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패턴 입장에서 충분히 네, 학습이 됩니다. 공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공부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효과들을, 물론 자동 매매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어떤 도움이 있냐는 거를 제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요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네, 15분 봉상 두 번의 1000포인트 이상의 캔들, 연속적인 캔들 이후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어제였죠. 여기 잠깐 1137포인트 있었지만 여기는 거의 이제 저점 바닥 다져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40포인트를 넘기기 전 1000포인트짜리 하나 있었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박스권의 지지선이 되어 버렸네요. 물론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서 뭐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 15분봉짜리라서 15분봉을 5패턴처럼 너무 태연하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한다라면 몰라도 저는 15분봉을 걸어놓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치고 빠지는 3분봉 기준으로 스타일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캔들은 분명히 질질의 패턴이다. 질질의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그 있죠. 그죠? 제가 지금 200포인트로 맞췄는데 앞에 쓰여졌던 것들 안 지워진 버그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넘긴, 물론 뭐 바닥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 부분이 오늘 3분봉에서 하이라이트다. 질질이 패턴. 그래서 오늘 그 질질이 패턴을 공유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눈여겨볼 상승분은 캔들에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숙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도 찾아뵐 거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면 제가 200으로 바꿨는데 이거 빼볼게요. 삭제를 하고 다시 넣을 때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애가 좀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400도 400 버그 아니다. 죄송합니다. 200 이상이면 다 표시하는 거잖아. 내 스스로 왜 이렇게 버그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질질 패턴 부분, 그리고 뭐 월봉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을 때 우상향 있든 가로 횡보 있든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되게 확장, 요건 아시잖아요. 속성에 보면 오른쪽 선, 왼쪽 선, 요거 둘 다 체크하면 오른쪽 선만 하면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그래서 오른쪽 선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하게 하고, 요거 간의 간격은 저점에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요 우상향하는 박스가 그려진다. 근데 요 우상향하는 박스를 돌파하는 그 타이밍이 때마침 여기 고점에도 되고요. 여기 몸통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몸통에도 되고, 고점에도 되고. 어쨌든 이만큼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뚫을 때까지 기다릴 건지, 여기서 이미 질질 패턴은 여기서 나오는데
캔들이 작아요, 사이즈가. 200포인트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데, 이거 돌파할까? 네. 물음표를 가지지만 어쨌든 여기 관찰은 되어져야 된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5패턴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만큼 보면 그 당시 대금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여기 확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닙니다. 네. 여기는 아닌 게 거래량이 요게 조정이라면 조정 당시에 거래량 확 줄어들어야 됩니다. 안 줄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 다 뭔가 지금 네. 그냥 이게 다다. 이게 한 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거래량이 오늘 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만큼 뭔가 지금 계속 치고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또 가봐야겠죠? 여기서는 안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숙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질 패턴과 여러분이 눈여겨볼 상승 캔들은 몇 포인트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캔들은 여러분의 자동 매매가 되건 수동 매매가 되건 그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고요. 그건 누가 대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또 다음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